사전 계약 1,500대 정도가 오픈하고 나서 한 10분 만에 다 찼다고 해요. 렌지로버 누가 사? 그들이 삽니다. 뭐 장고장 많잖아, 서비스 센터 없잖아, 그런 얘기 분명히 하시겠죠. 하세요. 이 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렇지도 않네요.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올 뉴 레인지 로버는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디자인이 블렌드 with luxury and refine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헤리티지 앤드 리파인먼트겠죠. 그러니까 레인지 로버의 유산과 모던 럭셔리라는 말을 레인지 로버 내부에서는 정말 많이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 로버가 정의하는 모던이란 무엇인가가 지금 이 올 뉴 레인지 로버에 완벽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이해하는 데는요. 그래서 레인지 로버가 이해하고 있는 모던 럭셔리의 그 모던, 현대적인 이라는 뜻은 최대한 심플하게 단순함에 있습니다. 거의 여백에 가까운 익스테리어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밖에서 보면 도드라진 면이 없습니다. 도드라지는 선도 없고요. 도드라지는 모서리도 없습니다. 그냥 두부 같습니다. 레인지 로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요란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요, 원래도 약간 매끈한 느낌이었는데 더 매끈해지고, 심지어 지금 저는 그룹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주행하고 있는 차의 엉덩이를 보면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어 램프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민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양쪽에 세로 램프가 얇게 들어오고요. 방향지시 등을 켜면 스르륵 스르륵 흐르는 그런 턴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빛조차도 심플리시티를 위해서 다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 이상 대형 럭셔리 SUV의 디자인을 다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때, 이를테면 선을 긋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디자인할 때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글씨를 쓸 때, 혹은 그냥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뭐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앱을 써서 이제 펜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붓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샤프 펜슬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4B 선택할 수 있고, 뭐 플러스 펜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레인지 로버에서는 정말 얇은 샤프로 글씨를 쓰다가 이렇게 모서리만 남았을 때 그 뾰족한 면으로 싹 그렇게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까지 선을 없앨 수 있나? 왜 그랬을까? 레인지 로버가 지향하는 모던 럭셔리를 익스테리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까지 조금 강박적으로 선과 면을 컨트롤한 거죠. 공학적인 성취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형 럭셔리 SUV 사상 최초로 공기 저항 개수가 0.3이에요. 가장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을 다듬은 보람이 있는 거죠. 충분히 다듬을 만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알아보는 시장이 한국에도 있는가? 있었습니다. 사전 계약 대수의 한 1,500대 정도가 오픈하고 나서 한 10분 만에 다 찼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시승하고 있는 8월 25일 현재 3,000대의 사전 예약이 이미 다 찼고요. 고객 인도도 시작이 됐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레인지 로버 누가 사? 그들이 삽니다. 레인지 로버를 아는 사람들, 레인지 로버가 아니면 이런 감수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레인지 로버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 이제 이 올 뉴 레인지 로버를 타본 결과 그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예상, 확신, 그런 게 생겼어요. 이 차의 주행 감각을 말씀드릴게요. V8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고요. 530마력 자그마치, 그리고 76.8kgm의 최대 토크, 4초대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 성능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빠르죠, 그죠? 스포츠 모드로 놓고 조금 달려보면 어마어마한데? 그런 생각이 들죠. 서스펜션의 세팅은 이게 되게 재밌는 세팅이에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고 뭐 당연히 고급스럽고 다 그럴 텐데, 럭셔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동차에서 럭셔리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운전자가 태연해야 됩니다.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운전자의 몸이 많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식 안티 롤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400Nm의 힘으로
이 롤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차체의 움직임을 정말 빠르게 간파를 하고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수많은 전자식 모듈이 운전자의 태어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당연히 들어가 있고 세계 최초로 헤드레스트에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깥의 소음을 인지를 하고 반대되는 주파수를 쏴서 주파수를 중화시키는 거죠.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정숙함, 고요함의 정도가 정말 급상승했습니다. 진짜 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이게 럭셔리 라이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여러가지 흡음, 차음, 완벽에 가까운 정숙성 달성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음악을 들어야죠. 이 차에는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600W의 힘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이 정도의 모던 럭셔리 SUV, 레인지로버, 이런 품위,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되게 좀 디테일이 살아있고, 막 좀 카랑카랑하고 까탈스러운 소리를 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저음이 정말 강조되어 있고 공간감이 진짜 풍성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인지로버에서 오늘 이 시승을 위해서 세팅한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요. 거의 다 팝이나 락을 세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타시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런 걸 재생을 할 때 정말 신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국적인 문화에 되게 위트 있는 이중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레인지로버 최초로 7인승 선택하실 수 있고요. 3열 의자 2개 선택할 수 있고, 뒷좌석도 완전히 분리해서 뒷좌석에 2명만 앉는 옵션이 있고, 3명이 앉는 5인승의 옵션일 때도 가운데가 이렇게 전동식으로 내려와서 어쨌든 비행기 프레스티지 클래스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정도의 개인화를 이 안에서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급스러움을 다루는 실력은요, 이거는 헤리티지에서 오는 거예요. 많이 다뤄본 브랜드가 더 잘 다룰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더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일게이트를 거의 벤츠처럼 활용할 수 있는 모드가 또 있어요. 분할식 테일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래가 열리면 벤츠처럼 쓸 수 있는데, 이제 가죽으로 된 쿠션을 등받이 쪽이랑 엉덩이 쪽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트렁크 위에 있는데요, 그 모드에서는 그것만 빵빵하게 작동을 하고 이 실내에 있는 스피커들은 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에 여유롭게 앉아서 어떤 뷰포인트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쉬라는 거겠죠. 이런 기능 레인지로버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트렁크에 걸터 앉을 수 있는 차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깨알같이 배치를 해서 그 와중에 고급스럽게 좀 여유있게 즐길 수 있게 만든 차는 레인지로버가 거의 좀 유별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이 13.1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요, 되게 큰 디스플레이인데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LG랑 같이 개발을 해서 되게 직관적으로 잘 설계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조작감도 괜찮고, 레인지로버의 조작감은 옛날부터 좀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 물리 버튼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볼륨 하는 거랑 터레인 리스폰스, 이 사륜구동 시스템 지형에 맞게 반응하는 레인지로버 특허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돌릴 수 있는 다이얼, 그리고 볼륨 다이얼, 앞에 공조장치 다이얼들이 이제 물리 버튼으로 살아있고, 다른 거는 마치 터치 같지만 꾹 누르면 눌리는 그런 물리 버튼입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다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누르실 수 있고, 여기서 PM2.5까지 걸을 수 있는 필터 적용되어 있고요. 역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재밌는 기능이죠. 이제 오프로드 얘기를 해야겠죠. 차고를 13.5cm, 오프로드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오프로드 모드가 오프로드 1으로 하면 75mm가 높아지고, 오프로드 2로 가면 60mm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막 도강하고 이럴 때는 제일 높여가지고 한 거죠. 말 나왔으니까 좀 더 오프로드 실력을 말씀드리자면, 이 차가 도강할 수 있는 강의 깊이는 900mm입니다. 거의 운전석에서 이렇게 손 뻗으면 손에 물이 찰랑찰랑하게 닿는 정도의 높이고요. 이 정도의 도강 실력을 가지고 못 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레인지로버는 공도 주행 성능도 그렇지만 오프로드 성능도 거의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리넌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막을 주파할 수 있는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롤스로이스의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SUV 레인지로버가 유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이렇게까지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준비해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클라이밍, 디센딩, 도강, 그리고 모글 코스 같은 거 이렇게 주파를 해보고요. 약간 소프트한 오프로드를 우리가 주파를 했는데, 그게 뭐 인스트럭터 선생님은 소프트한 오프로드라고 했지만 계속 요즘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땅이 되게 많이 파여 있는 상태였어요. 돌이 되게 많이 드러나 있었고 거의 뭐 스키 모글 코스 같은 좀 가혹한 상태의 길이었거든요. 이런 날씨 레인지로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날씨죠. 영국적인 날씨이기도 하고. 그럴 때 뭐 주파 가능하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파는 당연히 가능해요. 다른 SUV들도 가능해요. 지나가는 거 가능한데 어떤 느낌으로 지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레인지로버 같은 영국식 SUV는 이런 걸 탈 때 담대하면서도 섬세함이 살아있는 느낌으로 건너갑니다. 지형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지만 타이어나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이 충격을 적당한 선에서 막아주는 느낌이에요. 검도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죽도로 정수리를 맞아도 덜 아플 수 있는 이유는 호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허리를 맞아도 호구를 차고 있기 때문에 맞은 느낌은 들지만 아프지는 않은 거죠. 딱 그 느낌이에요. 수트가 남자의 갑옷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회사, 비즈니스 현장, 전쟁터라고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최대한의 자신감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림, 마치 장수가 전장에 나갈 때 이렇게 철갑이랑 이런 보호장구를 차듯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터프하게 꿀렁거리는 상황에서도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운전자만 당황하지 않으면 이 차는 절대 운전자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땅을 배신하지 않고요. 매 바퀴가 운전자의 경험과 안전성과 품위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건 도강이었어요. 보통 강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건너거든요. 근데 이 랜드로버 코리아 이분들은 강을 줄기를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는 시즌 코스를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900mm를 다 썼어요. 웨이트 센싱 켜놓으면 물 높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거든요. 그게 막 픽픽픽픽픽 할 때까지. 잠깐만, 지금 저 차는 그냥 잠겼는데요, 여러분? 저 차는 잠겼고 저는 요 정도 높이. 와, 씨, 굉장한데? 제규어 랜드로버 부장님이시네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탈출을 하고 있죠. 이 뒤에 보시면 거의 지금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죠, 차가.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공도에서 우리가 그런 기능 쓸 일 없습니다. 없고요. 정말 시간을 내서 어딘가에 오프로드를 즐기려고 마음먹고 가지 않으면 그 정도의 강을 가는 것도 사실은 뭐 흔한 경험은 아니죠. 레인지로버처럼 2억이 넘는 차를 가지고 그런 길을 가는 것도 흔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슴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오프로드를 향한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레인지로버를 사는 순간 나는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내가 레인지로버를 샀는데 그분이 진짜 캠핑을 좋아하고 오프로드를 좋아하는 지프 오너다. 그러면 나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럴 때 탐험이 시작되는 거고요. 일상이 조금 달라지는 거고, 레저, 여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장하면서 마치 신대륙을 탐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점하고 있는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죠. 그럴 때 뚫리는 가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느껴지는 해방감이 있고요. 그게 이 레인지로버의 힘이고요, 역할이고, 그리고 레인지로버를 사는 이유입니다. 뭐 장고장 많잖아, 이거 뭐 서비스 센터 없잖아, 그런 얘기 분명히 하시겠죠. 2대 사세요. 2대 사십시오. 그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 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세계관을 레인지로버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자세한 디자인 리뷰나 서울에서 타는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뭐 컬리넌이랑 벤테이가랑 레인지로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다 타봤고요. 저희 지금 뭐 필름도 다 있으니까 비교해 본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레인지로버를 강원도 홍천에서 어떤 느낌인지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브랜드, 할 얘기가 많은 차는요, 이야기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레인지로버의 첫인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고요. 저희 새로운 마스코트 페르소나 미스터 P 까마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